자, 여기서 이제 이번 대선이 가능해진 이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요, 박 전 대통령의 잠옷이다, 주스다, 이 수입 잠옷도 특이한 어떤 것을 일일이 챙겼다, 이런 진술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재판에서 이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특검에서 한 얘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독일 출국한 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방 씨가 한 달 동안 이영선, 윤 전 추와 무려 70야차례나 통화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왜 통화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잠옷과 주스 등을 전달시켜달라고 시켜서 이 두 사람에게 70야차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주스는 무슨 M주스라는 것 같은데 수입 주스라고 하고 잠옷도 꼭 그것만 입는다는 그런 무슨 잠옷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최순실 씨가 작년 2016년 9월에 독일에 출국을 할 때 오래가 있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래가 있을 생각이라고 하면은 이 운전사 방 씨라든가 아니면 윤전추 행정관한테, 당시의 행정관한테 뭔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놨었겠죠. 그런 건 안 하고 독일에서 이렇게 전화로 시킨 걸로 봐서는 뭔가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뭔가 사정이 바뀌면서 더 머물러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스라든가 잠옷이라든가 이거는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특유의 과거에 쓰던 물건만 좀 고집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샴푸도 단종됐지만 꼭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7, 80년대 보면은 왜 자그마한 수입 상가들이 있겠지, 상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도깨비 시장 같은 데서 팔고.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거를 이제 취향을 아는 게 최순실 씨니까 그런 걸 이제 일일이 챙긴 것 같은데, 이런 것만 했다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더 나간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운전기사 얘기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이 독일로 도피하기 전부터도 계속 챙겼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장품, 잠옷, 주스 하나하나 지금 다 챙긴 거 아닙니까? 잠옷이야 매일 사기야 하겠어요. 어쩌다 한번 사겠지만 이제 주스는 매일 마시는 걸 거고요. 화장품도 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주스라든가 화장품 구입은 빈도수가 꽤 높았을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저렇게 특별한 신분의 분들, 옆에 누가 다 알아서 해주는 분들은요, 혼자 남게 되면요 거의 그냥 패닉 상황이 됩니다. 거기 가갖고 생수 한 병 살 줄도 몰라요. 그래요? 담배 피는 남자들이 가갖고요, 어디 편의점 가갖고 담배 한 가구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완전히 패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특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본인이 직접 장을 보고 구입한 적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주스라든가 무슨 화장품이라든가 잠옷 구입 비용은 그럼 누가 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동일체냐 아니냐, 또 이런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직접 자기 신용카드로 강남의 어느 백화점에 수입 코너 가서 사기도 하고, 이 물품 구입 대금도 직접 치렀다. 자, 이게 이제 연장선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공동 주머니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고, 이런 지금 정황들이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순실 측에서는 그렇게 자기 돈으로 카드로 했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무슨 물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공식적인 어떤 대통령의 비품이라든가 했더라면 거기에 무슨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거지 현금 처리하는 부분 거의 없고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우리 동승동본은 결혼을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동승동본이 함께 살 때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경제 공동체 이야기하고 아까 경제 동일체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가족 관계에 과정들을 쭉 끌고 왔다. 우리가 지난번 장수호 씨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최순덕, 최순실 이모, 최순덕은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는 장시호 씨의 이모잖아요. 예, 예. 어머니와 이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큰엄마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혼가처럼 네네. 사실상 가족의 개념으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카드로 대금 지불하고 독일에서 주소 챙기고 잠옷 챙기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것의 또 다른 하나의 방증이라는 거죠. 네네. 자,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물론 뭐 이런 것은 물증도 없고 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밝혀둘 필요가 있어요. 비용을 최 씨가 지급했다는 건 이 운전기사의 추측일 뿐이고 방 씨의 진술로 확인할 수는 없다.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산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거인멸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과거에 안종범 수석이 휴대폰 파기법이라는 거 3분의 2 지점을 정확히 때려서 뭐 물에다 던져버려야 된다 했는데 최순실 씨는 PC를 이렇게 없앴다고 하네요. 네, 바로 지난해 10월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방 씨에게 컴퓨터를 없애라라고 했고 그래서 망치로 컴퓨터를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큰일 났네. 우리 그 녹취록 청문회에서 큰일 났네. 큰일 유명하죠. 났네. 우리 뭐 다 분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거 정말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한 그때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청와대 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뒤에 본 김영재 그 원장이 말해가면은 이영추 행정관이 그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면도 있잖아요. 그럼 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관련 증거들이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검 그 조사에서는. 네. 거기서 이제 운전기사 방 씨의 경우에는 일체형 PC, 왜 PC가 모니터하고 그 본체하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최순실 씨 그 PC였다는 거예요. 그걸 망치로 부셔서 뭐 폐기하라 그래서 자기가 망치로 부셔서 문 밖에 나갔더니 누가 가져갔더라라고 하는데 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거죠. 사실 그게 없어져서 그렇지 요새는 포렌식이라고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복원도 시킬 수 있잖아요. 쇠망치로 부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부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때려 부시니까 망치로 때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본인이 뭐 이것도 뭐 사용법을 몰랐다 하는 쪽으로 또 갖다 붙이려는지 모르겠어요.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PC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렇게 주장했었죠.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PC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 PC 부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럼 저분은 창의적이야. 그러게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뭐 이제 구치소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가 관심이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곡동으로 이제 이삿짐만 갔잖아요. 이삿짐 뭐 안 푼 것도 있고 한다는데 이사를 둘러싸고 얘기 나온 게 참 뭐 절약 정신 하나는 투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업체 관계자를 저희 사내의 취재진이 취재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5평 기준해가지고 사진자리 보면 지금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그 가구도 오래됐고 부분적으로 사치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원래 LG 그 전에가 고조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품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저게 저 로터리 방식이라 그래서 일일이 요새 이 돌리는 텔레비전은 상상 못하는 거죠. 지금 같은 뭐 텔레비는 저런 방식은 없죠. 그건 손으로 가서 돌려야 했지 않습니까? 네. 돌려. 발가락으로도 돌렸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정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이야 다 리모컨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랄까 그런 것도 강했지만 이런 물건에 대한 집착도 성격상 강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사치라든가 좀 검소한 생활 이런 것은 좀 몸에 뱄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특수한 뭐 화장이라든가 올림머리를 했다든지 무슨 화장대를 들고 뭐 이 해외에 순방 갈 때도 갔다든가 그런 좀 특이한 어떤 성격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이삿짐 센터의 그런 관계자 얘기로 보나 또 뭐 이렇게 흘러나온 언론 보도를 볼 때 생활 자체는 아주 검소하게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요, 이제 전자제품이나 가구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 70년대 것이다, 말해갖고 이제 검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저걸 좀
답을 필요가 어떤 있다.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삼성동 그 집에 가구나 전자제품이 옛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소품들, 이걸 그대로 좀 간직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향수다? 향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세계가 항상 그런 쪽에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그게 검소하고 소탈하다는 긍정적 측면 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러니까 그 시계가 복고풍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타임머신이 이게 좀 이제 과거에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타임머신 얘기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불편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이제 이게 그 이야기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복고풍 향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삶의 스타일이 안 버리는 가정주부가 진짜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의 여성으로서 버리지 않는 그 스타일. 그래서 계속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다 근데 대부분 갈 때 앨범 정도 들고 가지 이제 많이 버리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사를 하면요. 아무것도 못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많이 혼이 났거든요. 그 들고 가는 그는 또 하나의 독특한 취향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의 여성 중에 한 명 아니었냐. 저는 또 그 관점에서 한번 읽었습니다. 뭐 절약도 있지만 복고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으셨고요.